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얘기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도로 보는 역사 진행 중입니다. 제가 원래 이거 다른 거 영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어, 조금 그 연습 삼아서 시작한 것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기와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 사마천 사기에 나오던가요? 갑자기 혼동되네요. 예,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라 무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월지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의 중앙아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도 보시는데, 얘기를 해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몇 가지 그 개선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또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개선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의 지명이나 나라 이름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라는 지적이 계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저것 알아보고 나서 해법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확한 해법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조금 나은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난번까지 제가 이제 주로 사용했던 구글 어스가 아니고 구글 지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필요할 때만 구글 어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음,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예. 예, 보시면 이게 이제 구글 어스고요. 구글 지도로 가겠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갑니다. 지금 오늘 얘기는요, 중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보이죠? 여기까지의 얘기입니다. 중국의 수도가 어디냐? 예, 중국의 수도는 지금 베이징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한나라 때의 전한의 수도는 여기 시안 장안입니다. 여기서 황제가 명을 했고 아마 뭐 돈도 상당히 준비를 했을 것이고 이런저런 준비를 해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월지를 향해서. 그래서 월지가 어디에 있었느냐?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갔느냐? 방향만 알았습니다. 왜 갔느냐? 이 당시 흉노 때문인데요. 흉노가 과연 어디에 있는 나라였던가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만리장성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말을 못하죠. 만리장성이 왜 만들어졌는가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만리장성 바로 앞까지는 흉노라고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흉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 있던 북방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흉노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흉노는 정확하게 어디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유목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남성까지도 흉노는 심심하면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흉노를 지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멀리 있는 애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흉노가 골치가 아프니까 어떤 식으로든 흉노를 물리쳐야겠는데 두 가지죠. 자기들 힘도 좀 약하고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의제의라고 하는 말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 중국에 대해서 굳이 뭐 나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흉노라고 하는 것을 이의제의라고 물리치기 위해서 조금 수를 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네. 자, 대충 보면은 길이 이제 이쪽 북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지금 가라고 하면 저보고 차를 주고 운전을 해서 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더 큰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이 길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길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은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보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 좋네요. 천수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천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천수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큰 도시네요. 인구가 350만. 그러니까 뭐 우리 중국에서 350만은 별게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350만이면 절대 작은 도시는 아닙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장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네, 천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길을 따라 계속 갔을 겁니다.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정서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란주가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도 감숙성의 주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가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지난 편에서 제가 문성공주 시집간 길 얘기하면서 선영 이쪽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길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무위 여기로 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금창, 그 다음에 장액, 그 다음에 주천이라고 하는 곳까지 쭉 갔을 겁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자, 잘 보시면은 여기에 주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한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함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도시 이름이 주천, 장액, 금창, 무위,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있었던 난주 이렇게 해서 한자죠. 그런데 여기에 오면 함이 이미 이거는 중국어가 아닙니다. 그냥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을 한자로 음차한 것에 불과합니다. 옆에 보면 투르판, 우르무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사실 한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쭉 가는 요 길을 우리가 하서회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서회랑이라면 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의 서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하는 뭐냐? 황하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좀 뭐 길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나 있는 여기 황하입니다. 그래서 황하의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하서회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서회랑을 따라서 한미, 그 다음에 투르판, 그 다음에 우르무치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데 이미 이렇게 가면 요즘은 이제 그 한족들이 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이쪽이 보통 60에서 70%가 한족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최근에 와서 옮겨간 사람들이고 원래 여기 한족들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312번 국도죠. 이렇게 쭉 따라갔을 겁니다. 쭉 따라가다가 여기가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지명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명 보면 이게 아무래도 구글 지도다 보니까 위에가 로마 알파벳이 나오는데 아래는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되게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입니다. 그러다가 여기로 여기 국경이거든요. 요거 딱 넘어가 보세요. 위에는 도시 이름을 보면 위에는 로마 알파벳이지만 아래는 러시아 시릴 문자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여기는 중국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길을 넘었을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를. 자, 보시면 분명히 길은 이어지는데도 여기는 312번 국도죠. 312번 국도로 가다가 여기에 가버리면 A353, 353번 국도. 그러니까 이어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체계가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떤 곳인가요? 국경도시죠? 여기 뭐 쿠르가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볼까요? 쿠르가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인데 8만 5천 명이라는 인구가 카자흐스탄 그 국경을 접한다. 그 다음에 괴간 변경에 따른 화물철도 컨테이너가 선적하는 곳이다. 무슨 말이냐면 철도는 협계, 표준궤, 광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철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다 표준계고 얼마 전까지 장항선인가 어디에 협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지금 이제 없어져서 다 표준계인데 러시아 쪽은 기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컨테이너를 다시 이제 옮겨 싣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자 이제 이 길로 계속 가겠죠. 이제는 다시 축소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아주 멀리 온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알마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당연히 이 길로 갔을 겁니다. 알마티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알마티가 인구가 카자흐스탄인데 인구가 무려 116만 8천, 거의 120만이네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알마티는 큰 도시고 보면 호텔도 리스칼튼이 있고 인터컨티넨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더블트리도 있고 무슨 말이냐? 알마티는 아주 중요하게 큰 도시고 현대화되어 있는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국립공원이 하나 있네요. 근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알타인 에멜 내셔널 파크. 알타이. 예. 우리가 우리 민족을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요 부근이 알타이 예, 요 부근이 알타이 산입니다. 산맥. 그 다음에 알마티로 이제 간 다음에 아마도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하면요. 키르기즈스탄이에요. 키르기즈스탄인데 키르기즈스탄에도 도시가 많이 있겠죠. 도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딘가의 얘기겠죠.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알마티에서 어떤 길로 갔을 것인가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정확한 자료는 참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지명도 다르고 또 그 지명이 이것을 표시한다는 보장도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비슈케크 이 지역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남행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가다 보면은 여기에 드디어 키르기즈스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 당시에 뭐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리는 없는 것이고 월지가 어디 갔는가를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다가 요 길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서는 아마 조그만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페르가나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예. 여기가 바로 대월지고 또 이 근세사에서도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페르가나. 페르가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곳인가 또 한번 찾아보죠. 여기에 보면은 이 페르가나 주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제일 비싼 호텔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글쎄 이런 것 차도 되나 모르겠네요. 22,000원짜리도 있고 67,000원. 무슨 말이냐면 뭐 호텔이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는 그렇게 대단한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큰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 페르가나의 대월지라는 이름으로 월지가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상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흉노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벌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미 아들하고 손자들이었어요. 쫓겨온 사람들의. 그래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살기 좋아요. 굳이 싸울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들어보니까 큰 나라라고 말은 하는데 큰 나라에서 사람 하나 왔다고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를 했고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또 잡히죠. 또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돌아오다가 잡혔으면 지난번에 한번 잡혔는데 도망을 쳤고 돌아오다 잡혔으면 뭐 어떤 식으로든 좀 가혹하게 뭐 죽이든지 그럴 것 같은데
또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길을 통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 쭉 오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곳들을 많이 지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주천이라고, 이거 한밀이라고 있는데, 예, 예,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주천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자위관이라고 돼 있죠. 예, 우리나라 발음으로 여기가 가곡관입니다. 한번 보시죠, 가곡관. 지난번에 함곡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곡관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지금은 이제 시로 돼 있네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재밌더라고요. 예, 사진 보시면 상당히 높은 산 위에 이렇게 그 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곡관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 와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곳이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가곡관이 있고요. 요 가곡관 주변에 또 양관이라고 하는 그 또 같은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관에서 이제 옛날에 그 왕유라고 하는 시인이 이별시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송원 이사 안서라고 하는 그 시를 썼습니다. 그 보면 뭐 권군 갱진 일배주 서출 양관 무고인 그러니까 당신에게 한 잔 더 권하고 싶다. 서출 양관을 넘어 서쪽으로 가면 무고인 아는 사람도 없을 거니까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가곡관이 요 주천시 요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축척을 보면 여기가 2km 정도 나오니까 지금 이 정도면 기껏해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큰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경계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까지가 중국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돌아오는 길은 원래 왔던 길을 그대로 타고 아마 이 길에는 평상시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몇 킬로 갔던가 그거까지만 계산 한번 해보죠. 예, 구글 어스로 다시 왔습니다. 구글 지도도 제가 있을 건데, 자, 제가 이미 해놨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요 길을 최대한 따라서 쭉 제가 이제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한 4,700km, 4,070km, 4,000km가 조금 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을 이 사람은 갔다는 거죠. 전부 다 보이게 해볼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장안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뭐 흉노에 잡히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대월지까지 갔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후한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한 때 사람인데 후한이 돼가지고 후한서가 나오는데 후한서 지리지에는 요 길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합니다. 정확한 거리와 함께 모든 것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또 반대로도 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출발점이 여기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가면 이 사람들은 이 동네까지도 아마 대충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힘을 뻗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제 여기까지죠.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 요 타지키스탄에서 이란까지 가깝죠.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가깝습니다.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세력이 여기까지 미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로 옆에가 터키고 그리고 터키 옆에가 로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부터 장안까지의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는 이게 이제 지도로 보는 역사인데 너무 중국사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용을 조금 달리 서쪽으로 조금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이것도 요즘 그 장사한다고 조금 비틀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